혹시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고통을 제 자식들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요즘 많이들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호흡기를 달고 힘없이 눈물만 흘리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의료진은 이미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저 그 사람을 쉽게 놓아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작은 몸에 주사 바늘을 꽂고 온갖 기계를 연결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마지막 존엄까지 앗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제 아이들이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들 내외는 남편이 병을 얻은 직후 결혼했고, 딸은 아빠 없이 제 손을 잡고 결혼했죠. 남편은 떠났지만 제 아이들은 이제 막 자신의 가정을 꾸린 햇살 같은 존재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엄마의 마지막 순간까지 병간호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엄마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막상 서명하자니 덜컥 겁이 났지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남은 생동안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서류를 작성할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는 아직 자식들에게 비밀로 했고요. 제 아픔을 덜기 위한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남편은 투병 중 마지막 6개월을 내내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도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그 사람을 하루가 다르게 갉아먹었습니다. 먹은 것은 다 토해내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통증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차라리 깨끗하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저 무슨 소리야, 당신 힘내야지 라고 다독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남편의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마지막 입원 기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잃을 때가 많았고 의사는 무심히 연명치료 여부를 물었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흡기를 달았습니다. 그 작은 몸에 주렁주렁 달린 기계들과 꽂힌 주삿바늘, 그리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존엄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처절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기 직전 희미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처럼은 하지 말자. 그 말은 제 귀에 평생 잊히지 않을 유언처럼 박혔습니다. 요즘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없이 좋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딸 역시 아빠 없이도 씩씩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속 깊은 아이입니다. 제 아이들은 저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나처럼은 하지 말자라는 그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미 지켜본 저로서 제가 똑같이 고통받는 모습, 그리고 제 아이들이 그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 의지로 고통 없이 닫겠다는 결심이자 아이들에게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결심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아픔과 갈등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남편과 아이들 모두에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사전연명 일요양서라뇨? 아직 정정하신 분이. 아이들에게 저의 결심을 털어놓던 날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라면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네가 나를 버릴까 봐. 이러는 게 아니다, 아들아. 내 삶을 지켜주고 싶어서란다. 며느리도 조용히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저희가 불효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이 결정이 마치 엄마가 우리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당황했지만 이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마음 알 것 같아. 아빠 마지막 모습이 엄마한테 얼마나 힘든 기억인지 아니까. 딸의 눈빛 속에서 저는 깊은 이해심과 함께 아빠 없이 결혼해야 했던 그 아이의 쓸쓸함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제가 남편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그 그리움이 이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회의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전히 재고를 주장했고, 딸은 존중과 이해 사이에서 힘겨워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데 그 아이들은 저를 놓아드릴 수 없다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무거운 주제를 던져서 아이들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반응이 오히려 저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지만 아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저희를 못 믿는 거잖아요. 아들의 문자는 단호했습니다. 생명은 엄마 것이지만 엄마의 생명은 저희 것이기도 해요. 엄마의 마지막을 저희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들의 이기적이라는 말에 저는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한 건데 아이는 저를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만약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아들이 옆에서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저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자식의 도리일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남편의 마지막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그 사람의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려 결국 아이들의 부담이 될 거야라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이 문제로 딸과 아들 사이에도 미묘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딸은 아들에게 오빠도 알잖아. 아빠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엄마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건 도피일 뿐이야. 최선을 다해야지.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사이의 이 갈등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결정 하나가 착하고 예쁜 제 새끼들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독단적이었을까? 아니, 저는 그저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 갈등 속에서 저는 또 한 번 제 남편의 고통을 회상하며 이것이 저의 길이다라고 되뇌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힘든 결정을 통해 남편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마지막 존엄성을 되찾으려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봉합되지 않을 상처를 안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저는 평생 남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을 안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챙겼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남편을 챙기지 못하는 미안함과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는 자책감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제 고집 때문인 것 같아 외로움과 죄책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결정이 정말 가족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닐까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 없이 결혼했을 때 사실 많이 울었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는 아이의 눈물에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자마자 결혼한 아들과는 달리 딸은 아빠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없는 결혼식을 올린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딸은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의 뜻대로 가는 게 남아있는 우리한테도 가장 평안한 기억이 될 것 같아. 딸의 말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결정을 단순히 존중하는 것을 넘어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빈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가장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정말 이 결정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제 마음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아들의 마음을 외면한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뜻밖의 반전은 며느리에게서 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무렵 눈이 퉁퉁 부은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빠는 사실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마저 떠날까봐. 자기가 예전에 엄마한테 서운하게 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제대로 못 챙겨드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서툰 반항이 사실은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아이의 울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의 고통에만 집중하여 아이들의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진심을 담아 눈물로 사과했고, 저는 그 눈물 속에서 아들의 숨겨진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전화가 저에게 건네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너무 무서웠어. 이제 엄마 마음 알아 하지만 우리 같이 가자. 혼자 결정하지 마. 엄마의 마지막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게 해줘.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저를 위한 마지막 준비인 동시에 남은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만드는 추억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딸은 그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진심을 다시 한번 설명했고 며느리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의 긴 갈등은 이제 해소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마지막 여행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오랜만에 다 함께 식탁에 모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나 봐요. 엄마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게 저희의 도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존중할게요. 엄마의 뜻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이해해주니 제 결정은 비로소 가족의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최종 결정을 앞에 두고 마지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선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이별을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우리 아빠도 이 결정을 자랑스러워할 거야 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식구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제 옆에 나란히 앉아 서류 작성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서류에 또박또박 써내려갈 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함께 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기관을 나서는 길,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마음 편안하게 사세요. 이 서류는 사랑의 증서예요. 저희도 같이 서명했어요. 아이들이 제 결정을 끝내 존중하고 이해해준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참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라는 것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을 하고 나니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서류는 죽음을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은 가족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겠다는 어머니의 약속이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순간이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증서였습니다. 남편의 고통스러운 임종을 지켜봤던 저는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그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결국 그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존중이란 어쩌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가장 어려운 형태의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위한 준비가
오히려 남은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마무리를 준비할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